자, 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그맨과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예정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네. 야, 이 기분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미녀 게스트가 네. 오신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계실 것 같은데. 밖에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 공간의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어요. 애기가 한 네, 분 계세요. 그렇죠. 네. 잠시 후에 대범한 게스트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지난주부터 악예정이 매주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모드로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환영의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초특급 게스트 1부에서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사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날씨가 가을입니다. 이제는 뭐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겨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춥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올해가 다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좀 가을이 된 만큼 여유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좋은 일 기록 갱신하고 있는 김대범님의 얘기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좋은 일 네.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방금 좋은 일 하나 뭐요? 생겼네요. 여기 오기 전에 미팅을 하고 왔는데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오. 방송 7회 계약을 해서 와. 7회? 네, 7회. 7회는 뭐예요? 네. 무슨 방송? 7번 찍는 건데 네. 그 무슨 산업 단지에 가서 뭐 이렇게 뭐 뉴딜 정책인가 제가 그런 거 네네. 좀 아. 그런 영어 워크맨 단어 이런 거 같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해서 제가 취재를 그린 가는 뉴딜 건데 뭐 이런 거. 네, 뭐 취재를 가는 건데 이거 좀 나쁘지 않아요. 어느 방송인데? 네, 그 뭐 인터넷 쪽 방송인 것 같은데 어. 대부분 찍기로 하고 음. 네, 지금 그게 결정이 또 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뭐 생기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좋겠다. 소고기 사세요. 이거 명품 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더니 소고기 정도면 되는 거야? 그럼 소가죽. 소가죽. 소가죽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방송국으로 가죽은 따로 받고. 네, 네. 탈탈 털어 먹어라. 아우, 잘 됐네요. 자본주의야 진짜. 그러니까요. 예. 개그로 끝나는 거지 진짜 뭐 방송 끝나고 뭐 왜 안 사주세요? 나 지금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나는 거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됐네. 일이 자꾸 생기는 건.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 시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저를 섭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급한 저를 왜 자꾸 이렇게 섭외를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섭외할 때는 아마 상당히 기대하고 섭외를 하죠. 네. 기대에 하니까 부응할 수 섭외하지. 우상훈 근데 의원님도 얼굴이 뻘개져. 견디는 게 있나 봐. 견디는 게. 부럽습니다. 예. 아니요, 우리 또 대범 오빠 슈퍼스타니까 그럼.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유튜브하고 팟빵 10만 프로젝트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우상호 TV 검색해 주시고요. 팟빵에서는 아계정 검색해서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대범의 네네. 대범한 게스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김대범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뒷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이고. 너무 공개하시는 네.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이력서. 뒷조사를 제가 최고위원의 뒷조사를 이 네.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 여기 네. 지금 개인정보를 공개한 거야 지금. 핸드폰 번호까지 다 편집해야 돼 편집. 모자이크해야 돼요. 편집하기 아니 힘들게 너무 카메라에 막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편집하기 힘들게. 신고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손에 넣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한테 이제 파쇄 부탁드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날 뭐 어디 사이트에 가입돼 있고 그럴 거예요. 네, 조심해 빨리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궁금하니까. 일단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나오셨어요. 아우, 박수 한번 네. 주시고. 와. 야, 어느 당 최고위원인가요? 어느 당?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이 오셨고 처음에 제가 뵙고 나서 이제 동안이시네요라고 하려 그랬는데 진짜로 뭐 어려서 실제로 네, 실제로 너무 어려서 뭐 이게 동안이 어리다고 하면 안 되고 젊다고 해요. 젊다. 이게 어리다는 표현 또 실례인가요? 꼰대가 하는 편이죠. 꼰대. 저 꼰대 맞습니다. 이제 꼰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젊다. 이렇게. 네, 와, 우리 젊다. 박성민 네. 최고위원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개그를 해도 요새는 그런 개그 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그 미녀 개그를 잠깐 했잖아요. 네. 언제 오시냐. 근데 실제로 뭐 되게 미인이세요. 아 근데 사실 미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래서 거야. 내가 소심하잖아. 내가 개그 칠 때마다 얘는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요새. 미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나한테. 삐쳐 있습니다. 네. 와 정말 2018년부터 입당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네. 활동을 하셨나요? 뭐 용인정 지역위원회 대학생 위원장을 또 했고요. 그리고 전국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을 또 했고. 전국. 네, 전국이에요. 전국. 전국구야. 와. 그리고 중앙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상근 부대변인까지. 아, 똑같은 정말. 두 이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글자가 달라가지고 읽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야. 최고위원. 야 이게 앞에 최고가 붙어있다는 근데 거 진짜 자체가. 이 최고위원이요. 네. 제 아픈 과거를 말씀드리면 네. 벌써 우시는 것 같은데. 그 목이 메었어. 2012년도에 최고위원 당선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 목이 터져라. 어. 진짜 호텔에서 잘 돈이 없어 모텔에서 자가면서 아. 응? 돈 써가면서 최고위원 됐는데 안철수 때문에 3개월 보름 만에 털려났는데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딱 되신 거 보고 네. 어찌나 부럽던지. 올 9월에 이제 네. 되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 TF 단장. 예. 청년 TF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희 뭐 이제 청년과 관련된 거 당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년 관련 정책 이런 네, 것들. 뭐 정책도 있고 네. 청년 참여 확대 아니면 청년 소통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제일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이제 청년들이랑 소통하는 그 접점을 좀 많이 만들겠다가 사실 ETF의 좀 목표입니다. 아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와. 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나오지? 지성파 방송 같아요. 근데 개그를 20년을 가까이 했는데 이게 쫄았어요 지금. 갑자기 KBS 느껴졌어. 이게 그냥 나오는데? 오호 이거 참 이거.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현재 청년 미래 연석회의 공동의장 와.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니까요. 네,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면 뭐 이게 좀 나오나요? 더 나오나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냥? 명예직인가? 이거 안 좋은데 아니, 네. 명예직 이런 거. 일은 많습니다. 일만 네. 많아지고 요거 더 일이 줘야지 많습니다. 사실은.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당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회 경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생 정책 퓨처리스트로 와, 활동을 이름 했고요. 멋있다. 2017년부터는 또 멕시코 익투스 학교 한국어 교육 봉사자로 멕시코 직접 가신 거예요? 네, 1년 동안 있었어요. 와. 멕시코가 그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 그거 히메나 선생님. 히메나 선생님 그 나라잖아요. 모르시죠? 그러면 영어로 이제 제가 방금 공감이 안 돼가지고 힘에는 예? 너무 옛날 의원님은 아시죠? 천사들의 합창 기억 안 알죠. 나시나요? 히메나 선생님 그게 멕시코에서 제작된. 예. 아니, 모른다는데 자꾸 얘기를 하겠어요. 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청취자분들. 예. 그리고 또 제가 2000 찾아보는 걸로. 네, 꼭 찾아보시고 2018년 9월부터는 또 국회의원 우상호 의원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의 입법 보조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훌륭하신 분과 함께 네, 일했습니다. 훌륭하신 분 맞나요? 네, 네. 아, 그 질문 뭐죠? 지금 웃었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오시기 전에 뭐 녹음본 틀어요. 그리고 또 2019년 5월부터는 용인시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또 하십니다. 네. 야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또 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 크루 이걸 또 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버터나이프 크루? 네, 모르시는 건 그게 그 버터 잘라 그냥 먹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청년 정책 추진단인데 그 이름을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그때 투표해서 뭐 정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정부도 뭔 기구 만들고 이렇게 영어 쓰는 거 이거 원래 국어기본법 위반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국문과 나오셨잖아요. 네. 우리 또. 국어기본법 위반이라고. 국어기본법은 우리말을 쓰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로치고 외국어를 쓰게 돼 있는데 진짜 법들 안 지켜. 없어졌으면 패스트 트랙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이런 거. 좀 버터나이트 우리말로. 크루가 뭐야? 버터나이트 크루가 진짜 버터 자르는 거면 나이트라고. 그 나이프란 소리야 나이트야. 그 나이프. 무슨 뜻이에요? 그 버터나이프란 단어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합쳐져가지고 네. 의미부여를 했던 거였는데 아.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왜냐면 청년정책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처음에 공고가 떴었어가지고 그걸 보고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딱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그 전에는 경력이 뭐라고 하셨죠? 최고위원 하시기 전에? 대변인 청년 대변인. 상근 대변인 네. 하시다가 이제 네. 최고위원이 딱 됐는데 최고위원 하시려고 막 모텔에서 자면서 막 전전하시고 음. 그러셨는데 최고위원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말해봐요. 나 때랑 뭐가 달라졌는지 거기. 아무 모텔 비교를 특층에서 자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일반실에서 네, 자다가 이 박성민 최고는 네. 상근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 상근 부대변인실에는 카드가 나왔어요 당에서 최고위원 되고 나면 당비를 더 내야 돼요.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나요? 그럼 우리 그렇죠.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개털됐죠. 원래도 어. 원래도 네. 그래서 박지 아나운서를 부럽게 쳐다보더라고요. 명품으로 다 감고 오니까. 아 뭘 또 감아요. 너무 다 명품이야. 아, 근데 참. 그 사실은 청년 나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하신 인사 중에 제일 잘 된 게 우리 박성민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20대 중반의 여성 청년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딱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인데 최고위원 되고 나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등, 2등, 3등한 최고위원들보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인터뷰 제일 많이 했고 네. 이분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 거죠. 근데 카드도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카드를 줬다 뺏은 다른 거예요. 국회의원 최고위원들이 까만 차를 타고 어느 이제 최고위원들이 가야 하는 현장 방문에 가면 박성민 최고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뛰어다가 꼭 지각하는. 네.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좀. 이 사람은 차를 안 가니까 차비도 안 주고. 박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무슨 자면 이주연소 1등했습니다. 우리 정당 최고위원 중에 버스와 택시 타고 헐레벌떡 현장으로 뛰어가는 유일한 최고위원. 그만큼 우리 당의 배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빚 좋은 개살구네요, 그냥.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비 내려면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때 당비 얘기해가지고 네. 언론들이 또 무슨 맞아. 대학생 박성민 최고위원 당비 이낙연의 SOS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잖아요. 네, 깎아줬어요 그래서? 예, 깎아주셨습니다. 얼마냐 지금? 감면이 아니라 깎아주셨어요. 얼마죠? 얼마네? 저 원래는 50만 원을 달달이 내야 되는데 원외 최고의 경우에 5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최고위에서 10만 원으로 감면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오, 박수 한번 쳐. 돈 깎아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빠 많이 버시니까 좀 대신 내주세요. 왜 내가 대신? 너 가방도 내가 왜 사줘야 뭐야 이거 지금? 아 이번 계약도 하셨으니까.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또 몰라요. 또 이거 듣고 또 얘기 들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네. 최고위원 되면은 막 무슨 이렇게 당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주고 그런 게 어딨어? 월급도 많이 줘. 아니 왜냐면 최고위원 너무 멋있잖아요 말이. 근데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 오히려 최고위원 돈을 가져가다니. 나 최고위원 할 때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당비가 100만 원. 그거 내야 돼요 100만 원을? 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150만 원. 헐. 지금이 더 올랐네요. 그렇게 치면. 지금 줄었죠. 그런가? 현역 의원 당 최고위원 75만 원 낸다던데? 150만 원인데? 현역 의원이? 50만 원 내야지. 내야지. 쌤통이다. 그럼 75만 원은 뭐지? 75만 원은 뭐야? 돈만 내고 뭐야? 안 하는 아니 거 그러면은 근데 최고위원들이 높은 돈을 많이 내네. 직책일수록 네. 많이 내라 이제. 어. 이렇게. 책임이 책임이 있어요.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당대표 정도 20대 되면은. 중반 원에는 깎아줘야죠. 오히려 우리 당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니까요. 우리 당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계신데. 아니 그러면 진짜 알바를 진짜 하셨어요 그동안? 막 그런 거를 대변인 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바를 계속 했었는데 대변인 되고 이제 아무래도 저도 대변인 생활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알바가 있으면 혹시라도 지장이 있을까봐 그때부터는 못했죠. 어떤 알바를 하셨어요 그럼 주로? 원래 이제 제가 고등학교 그 수능 끝나고부터 알바를 했었는데 예, 그때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빵집 알바도 했었고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6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 서빙 알바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했었어요. 네. 예, 그 알바를 계속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방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 이렇게 여기 와서 열심히 빈곤의 다니고 이미지를 이렇게 얻어가요. 없네요. 분명 저 오늘 저 좋은 방송이라고 저한테 좋은 아니 방송이라고. 이런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 이제 뒤이어서 되는 남들은 친구들이. 예. 집권당 최고위원하면 뭐 대단한 걸로 보이지만 네. 저도요. 네. 막 저기 맞아요. 타워필리스 이게 이 청년의 현실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야, 정치 하려면 근데 어쨌든 그 당비도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바람에 아 뭐 그거를 당 대표한테 내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맞아요. 쓴 좀 사람들도 안 좋게 있었잖아요. 네. 많이 기사가 사실 안 좋게 그때 많이 엄청 나왔어요.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사실 많이 좀 화도 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렇게 언론에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참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그 이미지가 그때 또 초반이었어가지고 임명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기사가 막 나갔던 거라 네. 이게 막 저에 대한 뭐 비난은 그렇다 치고 다른 뭐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청년 정치인들한테 좀 이 부정적인 프레임이 같이 갈까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악플 같은 것도 달렸을 거 아니에요. 아, 많이 그때 달았죠. 어떠셨어요? 왜냐면 첫 악플이 이게 기초거든요. 나 첫 개콘 출연했을 때 저 새끼들 뭐야 거지 새끼들 아직도 기억하잖아. 아, 그 쳐다풀이요? 첫 악플이었어. 아, 그지 새끼들. 오 진짜로 이게 뭐 저런 새끼들이 나왔냐고 막. 박지희 아나운서는 첫 악플이 뭐였어요? 먹다 버린 홍어. 이게 뭐야? 아, 그 제가 옛날에 2012년에 이제 문재인 문재인 TV에서 TV. 그때 잠깐 아르바이트로 이제 방송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와가지고 저한테 악플을 다는데 그 좀 일베 쪽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라도 홍어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런 애들은 먹다 버린 홍어만도 못한 애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어떤 새끼야 그거? 네. 근데 뭐 일베니까 이해해요 저는. 일베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 그 정도죠. 뭐. 그래도 그 네.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이게 기사들 때문에 좀 내가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자들이 저는 좀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기자들? 아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잠깐 멘탈이 약간 멘탈 바사삭 이렇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즘 이 젊은 분들답게 표현이 무슨 멘탈 바사삭이에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아, 영어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네. 느낌이 파고네. 바사삭. 약간 좀 되게 개복치 같은 뭔지 아시죠? 개복치가 되게 이 까다롭잖아요. 빨리 죽고 뭐 되게 뭐, 약한 자극에도 죽고. 네, 약한 자극에 죽고. 근데 그 되고 나서 너무 이 주목이 한 번에 확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드럽게 방송 가서 부드럽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뭐 헤드라인이 뭐 땡땡 장관 때려 막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다 이러면서 이제 좀 막 의기소침해졌다가 혹시라도 막 이게 당에 누가 되면 어쩌나 막 이런 걱정도 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엄청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반은. 사실 사소한 일도 헤드라인을 어떻게 때리느냐에 대해서 맞아요. 되게 자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뭐 지금 미녀 개그 친 것도 김대범 뭐 민주당 최고위원한테 미녀가 외모 아니야. 비하 발언 뭐 이런 그 닮으면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요. 잘못했어. 잘못했나요? 제가 그걸 미녀라고 다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미녀라고 뒤늦게 수습. 역시 근데 이게 그 청년 정치인이 최고위원한 게 처음이어서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거예요. 쟤는 뭐지? 뭐 특별한 애인가? 뭐 누구 연출을 잡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평범하고 네. 또 그 형편이 일반 청년들하고 똑같은 형편이고 그러니까 근데 왜 죽는 소리해? 뭐 이런 그런 이제 정치를 하면 주목받는 위치에 가면 항상 이런 대접을 맞아요. 받아요. 근데 이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우리는 악성 댓글을 아예 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이제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좀 힘들 때 사실 좀 비슷한 경험을 했다거나 비슷한 나이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좀 터놓고 그치, 술도 맞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보통 나이가 막 본인보다 2배, 3배 막 이렇게 많잖아요. 당에 계신 분. 친구들은 지금 뭐 보통 뭐 그러니까요. 하고 있나요? 보통 취업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미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보통 대학생이 이제 일반적인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내가 정치 영역에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뛰어드는 게 사실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계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근데 제가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항상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사실 되게 정치권에서 되게 청년 정치인들로 소비됐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뭔가 인생의 반전 스토리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되게 엄청난 큰 계기. 근데 저는 그런 뭔가 하나의 큰 계기가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기보다 되게 작은 퍼즐들이 좀 저를 이렇게 조각조각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월호를 겪었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정유라, 최순실 뭐 요 게이트가 터졌던 때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좀 부채의식이 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바하느라 사실은 뭔가 그런 데 관심 가질 틈도 없었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는 더 잘 모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되게 지나고 보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네. 뭔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 누군가가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던 마음이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난 뒤에 이제 좀 정치를 뭔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정치를 검색을 해본 거예요. 뭐 정치인 되는 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저는 있어? 아니, 네이버에 쳐봤어요. 정치인 되는 법이 첫 뭐라고 나와? 정치인 되는 아직도 법. 기억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 정치인 되는 법이라고 이제 우리 지식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짱짱하거나 두 번째 좀 더 현실적입니다. 변호사가 되라.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서 톱을 찍어라. 그럼 영입 제한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직 네, 되라는 거랑 지식인 똑같은 서비스 말이네요. 나오는 거예요? 네,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야. 많은 의원님 이제 셋 다 아닌데.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고. 내 분야 탑이지. 지금이야 탑을 찍으셨지만. 아니 학생 운동에서 내 탑을 그렇지. 날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운동에서요? 얘기를 되게 약간 상처 입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모든 얘기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뭐 무시만 당하지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이 정치인 아니면 아마 안 될 거다. 뭐 연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평범한 꽃집 딸내미인데 나 같은 사람도 정치할 수 있어야 좋은 사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평범한 청년은 정치를 못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좀 오기가 생겼던 아니, 것도 거꾸로 같아요. 뒤집어서 판단했구만.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보통 사실 엄두를 안 내거든. 그 지식인에 답다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안 해봤던 네, 막 사람들인데. 그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는 법에 막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가서 답글 달고 그러잖아요. 막 산에 가서 소리 지르라는 답글 달고. 그러니까 말도 안 김영구 되는. 의원 같은 분이 어떤 분인데 얘기해봐요. 여기 솔로, 바로 일러줄 거야. 모쏠. 아니 근데 정치 경력이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6년이 네. 지금 넘었어요. 아니 그건 본격적인 약간,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네. 아니, 조금씩 다양한 참여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경력으로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대학생 시절에 네네. 어떤 특정한 정당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또 어떤 정치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업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체험 캠프는 얼마인지 있으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경력은 제가 볼 땐 상근직을 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대변인 상금 예. 아까 부대변인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는 상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활동의 일부분을 뭐 잠깐 활용해서 참여하는 어떤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의 참여 활동이지. 근데 사실은 제 방에서 입법 보존할 때는 이제 이분이 그 소위 정치 컨테스트인가 무슨 거에서 이분이 입상을 해서 네. 그 결과로 제가 그게 이제 약속을 했대. 어떤 정치 컨테스트에서 수상을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체험하게 해주겠다. 나한테 사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뽑고 나서 전화가 왔어. 약속을 했는데 지켜야 된대. 그럼 네가 지켜라. 저기 국회의원이 아닌데. 그래서 똘똘한 애냐? 그랬더니 아이 뭐 똘똘하다. 그래서 제 방에 한 몇 개월 있었는데 네. 그 박성민 최고의 장점은 어느 곳에 가든 두각을 나타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할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입법 보존하고 바로 상근 대변인 갔어요. 네. 근데 도대체 누가 발탁하는 거야? 그러더니 또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내가 아니 이낙연 대표가
박성민을 알 리가 없는데. 인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슨 연줄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다 뭐 PPT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내가 특이하네. 그래서 최고위원 됐을 적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걱정했어요. 20대 중반에 여성 청년을 발탁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좀 경륜이 있어야지 막 이랬는데 되고 나서 김종민 최고위원보다 인터뷰 많이 하시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당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좀 딱 사람들은 주목받았던 시기의 이미지로 계속 기억을 맞아요. 하니까 뭔가 네. 그 정치인은 사실 그 어린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닌데 젊은 이미지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커리어를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뭔가 이런 중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인식을 이미지를 더 심어줄 수 있을지. 뭐 여러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은 결과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뭐 직책이 바뀌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했느냐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청년 대변인 할 때도 이 청년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되게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지금 최고위원을 할 때도 역시 뭐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소통의 접점을 늘리고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당 안에 어떻게 청년들이 좀 더 우리 당에 좀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그런 인식을 바꾸느냐 뭐 이런 거부터 네.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리다 뭐 혹은 이제 더 경륜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섭섭한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뭐 제가 휘둘리거나 뭐 주눅들거나 하면은 그거는 거기서 멈추는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많이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급하게 지금 PD가 이런 악필로 저에게 질문을 이게 도대체 뭔 글씨야? 진짜 너무하네. 내가 이거 아무리 이거 이게 무슨 이집트 상형 문자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게 뭔 네. 문자야 이게. 나보다 글못 쓰는 사람 처음 봤어. 네, 그래서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어떻게 알아본 거야? 아니면 내가 최고위원 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뭔가 좀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순간 그런 기분이 거를 안 좀 이제 좋아졌어.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우리 PD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근데 아직 뭐 오래 한 건 아니라서 이제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뭐 일적인 성과는 이제 끝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세월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그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네, 제가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 이 세월호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실 우리 당에 이제 고영인 의원님이 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기사로 보고 이거는 좀 힘을 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발언을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직 세월호에서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라는 거를 최고회의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정치인분들께서 사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무래도 세월호 세대라는 그 특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되게 많이 다뤄지고 네. 좀 사람들이 잊고 있었는데 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요렇게 좀 인식을 한 번 더 깨워줄 수 있었던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주 좋은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 아버지 학부모 세대잖아요. 네.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자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박성민 최고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그렇죠. 그 사안을 보는 그러니까. 그 심정은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모 세대의 마음과 당사자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해결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줬던 게 아마 그 상당수의 정치부 기자들이나 또 그걸 보는 국민들이 봐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네. 이런 것들이 주는 이 어떤 절실함이 이제 진정성이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는 앞으로 계속 그런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늑다리 시각으로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네. 당사자주의 이 입장에서 대변하고 파고들고 그래서 기존의 정치 문법을 빨리 배우면 안 돼요. 정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참고하시되 그걸 자기 거로 체화해서 소위 청년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청년 정책을 얘기하고 그래야 기성세대가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청년 정책들이 당사자주의로 가면 전혀 적실성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당의 청년 세대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고 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네. 이런 어떤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죠. 대표성이란 거는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니 저 사람은 나의 대표의 자격이 있다. 이걸 입증받는 건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저처럼 지역구가 있는 사람은 지역구에 투표를 통해서 지역구 대표자가 되지만 가령 그럼 나는 어느 세대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 건가 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박성민 최고가 청년이어서 기존 정치권에 안착하고 주류가 되는 게 매우 어려운 반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대변할 층이 있어서 훨씬 더 아주 날카로운 창처럼 날카로운 비수처럼 정치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뭐 정치적인 질문만 했는데 네. 그래도 저 젊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감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좀 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좋아하는 그 아이돌 있을 것 같아요. 네. BTS라든지 뭐 대한민국의 자랑 아닙니까? BTS. 아, 저도 좋아하죠, 팬이에요. 좋아하죠. 아재 팬이에요. 네. 네, 좋아하는. 아니 저는 근데 아이돌은 사실 옛날에 이제 빅뱅을 엄청 좋아했었고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아. 뭐 BTS도 있고 뭐 워낙 아이돌이 많잖아요. 뭐 세븐틴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언젠가부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구 좋아해요? 조승우 배우님을 좋아해요. 이거 내가 언젠가 멋있죠. 어디 가서 꼭 크게 항상 말해서 꼭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승우 씨랑 나이가 비슷해요. 한 살 차이인데. 아, 진짜요? 그만해. 참 속상하네요. 조승우 얘기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같이 아, 가려고. 저는 조승우 씨를 몇 번 뵀어요. 아, 진짜? 진짜요? 네. 뮤지컬에서? 아니 제가 이제 연극할 때 그 같이 같은 중국집에서도 먹었고 또 안상태 씨랑 드라마를 같이 해가지고 그런 공식 자리에서도 몇 번 봤는데 되게 얼굴 작으시고 예. 다음에 박성민 최고를 조승우 씨 만날 기회 있을 네네. 때. 약간 두 분도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승우 씨하고 약간 인상이. 아, 근데 원래 좀 들은 말 중에 제일 네. 기분 좋은 말. 아, 오늘 들은 말 중에? 아, 예. 사람이 자기랑 닮으면 좀 호감을 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그래요? 있대요. 그럼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정치는 누구예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그 사람들 아니야. 이거 공식이지 공식. 빼고 청년이 얘기해야죠. 말이야. 빼고. 청년이 직원을 안 하고 눈치를 봐요. 저는 사랑하는 정치인 우상호. 그럼 국내 말고 북한에서 좋아하는 정치인. 아 이거 됐어. 큰일 나. 자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 보니까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보내드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거 있잖아요. 네. 네. 오늘 그 발언 기억에 남는 발언에 대해서 조승우밖에 기억 못 하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기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좋아합니다, 배우님.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기사를 원합니다. 예, 조승우 배우를 좋아한다. 이거 어. 꼭 좀 우리 배우님이 기자분들-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네. 아니요. 꼭 좀 기사 좀 뿌듯하셔. 내주세요. 나의 네. 이상형은 조승우. 조승우. 박성민 최고. 네. 아니, 어쨌든 어렵게 오셨는데 못다한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못다한 말. 앞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아. 사실 이거 제가 가끔 듣거든요, 팟빵으로. 그래요? 네.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보기만 하다가 불러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매주 나오셔도 뭐 상관. 조승우 씨랑 같이 한번 나오세요. 상태형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승우 다음에 섭외 그렇게. 되냐? 예. 좋다. 그럼 제가 바로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예, 저도 정치인 응원하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정치 꿈을 갖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지도부가 된 거잖아요. 비록 지명직이지만 근데 그 지도부가 된다는 거는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나는 뭐 젊고 나는 뭐 지명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당의 과제 목표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자꾸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고 할 말을 못하면
그만큼 실망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도부는 다 동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정치인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눈치를 보고 못하면 그건 정치적인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가 되려고 일부러 사고 치는 거는 못된 짓이지만 이 시기에 우리 당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지도부가 될 때 자리를 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가 먼저인 사람들이 꼭 보면 욕심 부리고 꼭 사고 쳐. 근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정치하는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국민의 지지를 계속 받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선출직도 아니지만 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임기가 2년인데 이낙연 대표가 그만두면 같이 물러나나? 네, 맞아요. 아니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 거 지명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뭐 올 건 꼭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정치적 상도에 맞겠지. 유명한 사람이. 원래 뭐 대변인도 이렇게 바뀌고 근데 이러니까. 법적으로는 나 안 물러나요 그러면 안 물러나도 돼요. 좋은 팁을 준 거예요. 다음에 누가 끝까지 버티세요.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냥 딱 모른 척하고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한 번 최고위원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좋은 거 팁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럼 임기 2년이에요. 2년. 앞으로 계속 최고위원으로 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 최고라고 그렇지. 전직 하자. 제일 높은 전직을 거니까. 가장 네네. 높은 거니까. 정치에서는 최고에 올랐던 직책을 불러줘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우 대표님. 저도 대표라고 부르는 네. 사람들이 많아. 네. 근데 이제 박최고지. 박최고. 저도 아직도 대박이 김대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성민 최고를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정치인으로 제가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할 말 갑자기 듣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네. 그 제가 처음에 뭐 어쩌다 정치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제가 뭐 오기도 있었고 답답한 마음도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항상 마음에 새기는 말인데 좋은 선례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사실 언제부턴가 제 삶에 좀 신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선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는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좀 개척하면서 가겠다. 근데 진짜 사람이 맘먹은 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을 세운 때부터 뭔가 하나씩 읽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막막함, 그러니까 청년이고 보통 사람이 정치하려고 느꼈을 때 느꼈던 막막함을 이제는 제 다음 세대가 정치를 하거나 혹은 제 동료들이 정치를 할 때는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동안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을 진짜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서 좀 항상 뭐 제 개인의 욕심보다는 진짜 대의를 생각하고 더 좋은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소신 있게 잘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멋있다. 난 24살에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정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알지? 24살 때 이런 말 할 수 있었어? 맨날 미팅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미팅 말고 남자들하고 하는 미팅. 그렇게 이해했는데? 난 개그맨인데 그것도 이해 못할 것 같아? 너무하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네, 그래서 조승우 씨가 또 이 마음을 꼭 예. 알아주시고. 조승우 씨는 알기전 안 들으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산태형을 제가 열심히 꼬셔서 두 분이 그러니까요. 또 친하거든. 드라마를 거의 1년을 가까이 같이 했는데 바쁘시더라고요. 모셔보겠습니다. 배우님이. 요즘 계속 근황을 체크하고 있구나. 찐팬이네. 진짜 찐팬. 찐팬은 원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과 함께 대범한 게스트로 함께 만나봤죠. 네. 아, 이거 제가 파괴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네, 이거 저 진짜- 주세요 그냥. 네, 이거 가져왔어요.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돌려드려도 될 가장 것 같은 낫지 분입니다. 그래서, 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출연료는 없습니다. 네. 우리들의 상처에는 더 호시리 상호
받은 약사에게, 정치는 우상호에게. 네, 저희 이 코너 제목이 생겼어요. 네. 시사 읽어주는 남자. 누가 제목을 시익남. 정하셨나요? 되게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PD가 이게 정확했지 뭐. 네. 바둥바둥 하고 있어요. 시사 읽어주는 남자 우상호 의원과 함께하는. 뭐 읽어야 되나? 네. 네, 오늘 이거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공수처를 당장 이제 출범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당 쪽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공수처의 뭐 독소 조항을 빼고 그러면 출범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끝까지 특검 하는 게 이유가 뻔하죠. 의원님 보시기에도.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대형 권력형 스캔들로 규정을 해서 완전히 이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가 뒤집혔잖아요. 지금. 폭삭 망했잖아요. 네. 옥중에서 김봉현이 네. 하루는 강기정 얘기했다가 네. 다음 날 갑자기 야당 네. 정치인 그리고 검사들. 검사장급 네. 최고위층에게도 돈을 줬다. 음. 강기정한테는 안 줬는데 음. 그 검사가 줬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했다. 네.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완전 엉망진창 돼버렸죠 지금.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야당 대표일 때 막 정부를 상대로 잘 잡았다고 공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핵심 당사자가 민주당의 핵심에게 돈을 줬다 이래봐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금액도 강기정 수석에게는 뭐 5천만 원, 뭐 1,0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수억 원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김봉현 씨라는 사람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강기정 줬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네. 야당 정치인 줬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당 정치인들을 줬다는 것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야당의 지도부들은 그럼 자기 당 의원들이 속해 있다고 하면 빨리 고백을 해야지. 알고 보니 우리 당 게이트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뭐 사기꾼 말을 믿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잖아. 내가 그 뉴스보다 막 웃었어요. 아니 강기정 관련돼 있다 뭐 이럴 때는 막 권력형 게이트라고 그러다가 자기 당 사람이 관련돼 있다니까 사기꾼이래. 그럼 빨리 시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형 게이트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사기꾼 말을 잘못 믿고 공세를 한 것이니까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 앞뒤가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개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이쪽 보다가 이쪽 보니까 이게 잠깐 이게 뭐 공수가 바뀌었네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당 정치인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은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엉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왔던 걸 이제 와서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공수처와 특검을 연결시켰잖아요. 네. 전 대표적으로 두 개 다 하지 말자는 소리죠. 둘 다 안 하겠다. 그 소리죠. 그럼 본인들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수습을 하는 거지 이제. 어. 그래서 이것을 다 못한 원인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고집한 여당 탓이다라고 말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공수처라는 것은 자기가 사람만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북한 인권법에 따르는 여당 몫 추천을 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받아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하면서 이제 대상자를 특정을 하는 거지. 대상자. 추미애, 네. 강기정 이런 사람을 넣어라.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못 받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럼 무산이야. 음. 그럼 라임 옵티머스 특검이 무산되면 공수처도 무산이야.
요런 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라임 옵티머스 특검하고 공수처장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네. 근데 라임 옵티머스 특검에 숨겨져 있는 조건이 있는 거지. 여기에 추미애, 강기정 뭐 우리 쪽 관련된 사람을 다 넣어라. 네. 그럼 니네는 네. 우리는 없다. 실명 나온 사람 없다. 이러고 이제 오랜 드자비를 하는 거야. 우리가 특검을 받겠다고 해놓으면 특검법에 새로 내자. 기존 특검법을 하지 말자. 새로운 특검법을 낼 때 그 특검 임명을 야당을 주라. 그리고 거기에 대상자를 명시하자 법에. 추미애, 강기정 등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안 된 원인을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안 받아서 안 된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몰아가려고. 네. 아니, 너무 뻔한 숫자지. 그럼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특검을 받으면 네. 공수처 받고 공수처와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연계해서 우리가 받으면 네. 고수순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공수처도 못하고 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은 우리가 거부한 증인을 네. 보호하느라고 네. 네. 거부한 그런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너무 낮은 수야 이건. 내가 원내대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무슨 이런 수를 써. 그러니까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래 26일까지 추천해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안 하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바꿔서. 음. 야당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랜드 태년이다. 그랜드 태년? 태년이라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원래 덩치가 커. 네. 큰 정치를 하시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야당이 계속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이거 국민이 모를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는 스텝이 완전히 꼬여서 그런 겁니다. 완전 망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수사 안 받고 여권 쪽 인사들만 수사해라. 지금 이런 꼼수도 같이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자기 쪽에 연루된 사람은 뻥끗 안 하고 네. 계속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인사와 관련된 건 사기꾼이다. 근데 우리 쪽 인사 관련된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우긴다고 해가지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꼼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우기고 가면서 그냥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하는 걸로. 네. 특검을 우리가 안 받아줄 걸 아니까 특검에 연계시켜서 공수처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연계시킨 순간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야당 쪽에서 자꾸 국민들을 그냥 눈 가리고 뭔가 대충 지나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동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단을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나이가 아예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걸 그냥 공개해 버림으로 인해서 잘 깊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저게 이름이 꼈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을 20년간 수없이 많이 봤지만 네. 이 유상범 의원의 이 의혹 제기 같은 이런 허위 명단 공개 네. 이거는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너무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너무 국민을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명예훼손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검사 네,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데. 다 계산하고 있겠죠. 우리가 면책특권을 줄 때도 뭔가 권력형 비리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사실이라고 확인할 만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네. 이렇게 제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명백히 허위인 것을 알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으로 규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 사람이 그거 하려는 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 네. 빼주셔. 네. 안 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의적이었던 거. 고의죠. 네. 알면서. 그러니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알면 빼줘야지. 근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발표를 한 건 이거는 이 정치 행위 중에 가장 나쁜 행위죠. 이거는 제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또 했냐면 피해가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동면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걸 네.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피해가는 말을 했죠. 그래서 검사까지 한 사람이 이런 식의
만약에 우리 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정치면 일면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난리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윤리위에 제소가 된다. 그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윤리를 열어봐야. 알수 어느 있죠. 정도의 네. 그럼 지금 근데 윤리를 하면 뭐 또 야당 의원들도 거기 있기 때문에 뭐 반대하겠죠. 저는 이거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네. 여야의 정쟁 과정에서 뭐 좀 말을 조금 울컥해서 뭐 좀 막말을 했다거나 네. 혹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름만 같은 사람이 그 명단에 있다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도록 만든 네. 이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건 법원에 가서 재판 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이 검사라. 네. 아, 그러네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네, 여러모로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를 그래서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21일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질문 드려도 되나요?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거에 좀 앙심을 품고 탈당을 한 걸로 그건 지금 알려져 아니고 있잖아요. 사실 그 정도 징계는 뭐 그렇게 네. 저 국회의원 했던 사람한테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못 견딘 거지 뭐. 지가 어떤 거를 못 견뎌요? 그냥 못 견딘 거지 뭐. 탈당은 못 견디니까 그런 나간 상황을. 거지 뭐.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잘했더라고요. 심정은 이해가 가나 네. 이 당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 내용을 계속 진실되게 전달하고 또 주장하고 설득하고서 갔어야지 그렇다고 당을 나가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우리 당 안에 금태섭 의원처럼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발언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탈당을 해?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자기도 그런 여러 가지 댓글이나 네.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걸 많이 받지만 그거 자체를 인내하고 감내해야 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열받아서 나가면 되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왜 나가? 저는 어쨌든 그 탄압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네. 이 탈당이라는 행위는 정치인이 해야 할 행위가 아니에요. 언론에서 지금 거의 탄압을 받아서 나가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아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으로는 안 갈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안철수 아니 그런 계산을 하고 대표적으로. 나갔다고는 안 보이는데 일단 나가서 판단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아주 잘못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있으면서 네. 조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견해의 하나하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응? 비록 일부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공격이 있다 해도 네. 그건 자체도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걸 못 참고 나갔다. 그래 저는 참. 근데 정치를 안 하겠다고 나갔다면 내가 또 이해하겠는데 네. 정치는 계속 하겠다고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억측을 사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서울시장 후보라고 제목까지 기자들이 써주는 것 같은데. 뭐 당일날 글 쓰는 건 기자들의 이제 확대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나갔는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본인이 해명한 대로 받아주는 게 맞죠. 그러나 평가를 하자면 잘못한 결정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줍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대범형도 안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안 들어와? KBS? 안 받아도 안 거예요. 없어졌어 개콘이. 돌아가고 싶어도 없어졌어. 나중에도 생길 수도 있죠. 왜?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20만이 넘는 유튜브 하긴. 듣고 계신데. 죄송한데 23만. 내가 넘는 이라고 얘기했잖아. 넘는 이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 우리 대한민국이 희한한 일이 계속 정치권에서 생기잖아요. 정말
쉴 새 없이 재밌는 일이 생겨. 네. 나는 그렇습니다. 김태섭 의원 탈당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지하게 안 보고 참 희한한 일이 생겼네. 그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가 선배로서 보면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태섭 의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국감이 진행이 또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다 끝난 거는 아닙니다만 이번 국감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끝났어요. 평가. 네. 국감은요 원래 초반에 결판 나는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제가 또 원내대표 할 때 내일 윤석열. 원내대표 할 때 2016년 네. 최순실 국감 할 예. 때요. 국감 시작할 때는 이미 달고 놓은 거예요. 국감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언론에 제보하고 기사 일면에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조홍천 의원, 손혜원 의원, 예? 정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막 다 하나씩 밝혀내잖아요. 도종환 의원, 예? 2대 입시 비리, 네. 네. 안민석은 승마 비리, 네. 그다음에 그 손혜원 의원은 문학의 농단 사건, 조홍천은 청와대 내에 예? 이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취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언론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를 제공하면서 키워가서 국감이 시작될 때는 이미 뭐 모든 언론이 네. 막 다룰 때거든. 네. 그래서 권력형 부정부패 밝힐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나고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젠 뭐 끝났죠. 오히려 네. 김병현의 폭로로 어째 되치기가 되고 네?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예. 엄마 찬스 썼다는 게 드러나서 또 되치기 당하고 이번 국감에 야당은 완전히 완패했어요. 그쪽이 방어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2일 내일 대검 국감이 예정이 돼 있는데 또 그것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사 지휘권 가지고 또 많이 아니, 하는 그거는 분들이. 네. 그냥 여야가 네.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떠드는 자리지 뭐 충격적인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어도 대통령 임기 3년 차 네. 국감이면 엄청난 뭐가 터져 나와야 돼. 권력형 비리가. 네, 그럼요. 안 나오잖아. 나오려다 뒤집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지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킨 여러 정책 사안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또 들여다보고 신발끈을 다시 줘야 되지만 네. 적어도 권력형 부정부패가 없는 정권이다. 이게요. 권력 내부에서도 이 정도 되면 막 제보해요. 야당에다가. 근데 이번에 전 상임위별로 이러저런 정책 현안에서 죄송한 것들은 밝혀졌지만 이 권력이 부패했거나 권력이 오만했거나 농단했거나 이런 일들이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뭐 더 드러날 게 없는 거고 오히려 막 가짜 뉴스에 현혹됐던 분들이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라임 옵티머스 건까지 이렇게 이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왜 사기꾼들한테 여야 정치권이 이용당하냐 이런 문제로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완전히 빈손 털고 나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감 후에 이제 국회가 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거 특검 안 해주면 장외투쟁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날씨가 거라고 추워지는데 감기 걸릴 텐데 천막 같은 거 치고 안에 이제 히터 틀고 그 이상반들이 연말만 되면 그렇게 거리가 그리운가 본데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라임 옵티머스의 본질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사기꾼들끼리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네. 국민들을 현혹해서 가짜 펀드 만들어서 사기 쳐먹은 놈들이고 이놈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정관계 인사들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사기 쳤고 다녔던. 그러다가 뭐 이제 그 정관계 인사를 좀 잘 알만한 사람을 고용해서 브로커로 쓰려고 그러다가 돈도 못 주고 실패한 사건이죠. 제가 볼 때 이강세라는 분은 광주 MBC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호남 정치인들을 지역 언론사 사장인데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배달 사고예요, 배달 사고. 그러니까, 딱히 건질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네끼리 네. 사기치고 돈 떼어먹고 동업장 이렇게 싸우다가 괜히 자기들끼리 누구 친하다 누구 안다 하고 거짓말했던 것이 이제 막 대단한 사건인 양 비호됐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처음 터져 나왔을 때, 얘기 나왔을 때, 야당에서 얼마나 설렜을까. 드디어 이제 다음 정권 우리가 우리나라가 보면요, 이 사기꾼들이 항상 그렇게. 그 있잖아요, 연예계 사기 사건. 네. 내가 MBC 뭐 본부장 잘 알아. 소개해줄게. 내가 너 방송국 나가게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부모한테 돈 뜯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어떤 짓까지 하는 놈들도 있잖아요. 꼭 누굴 팔아. 그런데 그게 안 믿잖아. 옛날에 명함에서 구했고 명함. 아니면 같이 찍은 사진. 어디 행사에서 다 이런 거 팔아갖고 사기치는 사람. 항상 유력한 사람을 팔아서 저 사기치는 사람. 내가 잘 봐주게 해주겠다. 누구 잘한다. 네. 사기꾼들의 전통적 이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어쨌든 참 다시는 이런 사모펀드 이런 사기 사건 업계 네. 금융 감독 기관이 아주 엄정하게 잘 다뤄야 돼. 네. 근데 이게 그 박근혜 정권 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이게 되게 그 뭐랄까 감시가 허술해져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다시 또 네. 강화해야죠.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급한 거는 공수처를 지금 안대로 좀 밀어붙이는 게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람이 아닐까. 지금 뭐 검사 기소권을 폐지를 한 거를 뭐 진행을 시키자라고 야당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하면 어떡하지? 또 걱정하는 분들도 아니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당이 라임 옵티머스 특검과 공수처를 연계시킨 순간, 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와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홍영표 의원 시절에 패스 출액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몇 년간 싸웠는데 네.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다 알죠. 네. 이거는 뭐 귓등으로도 우리가 들을 리가 없죠. 그나마 마지막 찬스가 김종인 대표가 제안을 해서 북한 인권법에 있는 우리 당 몫에 추천하게 하고 그 공수처 후보를 저장 후보를 내는 이게 그게 사실 마지막 타협안인데 네. 그걸 좀 파기한 거잖아요. 무슨 사인하진 않았지만 이제 마이웨이로 가는 거죠. 네, 우리 당. 어떻게든 이번 달 안에 꼭 좀 출범을 아니면 시간은 네. 예, 뭐 빠르게.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만 네. 진행하는 거죠. 뭐, 네. 뭐 대책 좀. 뭐 대안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고 그렇죠. 시간 이미 많이 끌었어요. 이제 요것도 또 지나가잖아요. 내년에 뭔 또 일 생기면 또 거기 또 걸어. 또 걸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나쁜 방법의 정치 스킬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다려줄 수가 없죠. 사실 이거 많이 기다려준 이유는 김종인 대표가 추천하겠다고 해서 할 기다려준 것처럼 거예요.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 추천한다는데 야멸차게 일방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연기한 순간 이거는 뭐 끝난 겁니다. 네, 그들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치 이야기 또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시사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 우성우와 함께하는 자, 이렇게 악의정 오늘 1부는 게스트 대범한 게스트와 함께 해봤고 2부는 사회 현안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게스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다음 공개해도 주에는 되는 건가요? 네. 박사님이 나오시네요. 박사님? 예, 도박사. 우리 도박사로 유명하신. 필리핀 원정 도박에 빛나는. 야야야. 게스트 모셔놓고서 지금. 그래도 박사니까. 근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30만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강성범 씨가 또 전격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분이 또 시사를 굉장히 쉽고 속 시원하게 또 확확 질러주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범한 게스트. 네, 또 저희가 박사님 한번 제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매주 여러분들 찾아오기로 지금 개편이 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